조변보감. YTN 라디오 생생경제의 명품 코너입니다. 조변보감 로펌 머스트노우의 대표 변호사 조우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은 까셨습니까? 네. 깔았냐고요? 앱이요. 깔게요. 깔아야죠. 까셔야죠. 예, 우리 예. 식구들은 까셔야죠. 맞습니다. 깔아야 됩니다. 반드시 까셔야 됩니다. 지금 새싹 3248님 보내셨고요. 4213님은 지인 아닌데 선물 어떻게 안 될까요? 하셨네요. 네, 일단 지인은 안 되고요. 지인 아닌 분들 지금 빨리 YTN 라디오 앱 가시고 스크린샷 하셔서 샵 0945 우무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기업들이 신제품을 만들거나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게 도움이 되죠? 당연한 얘기죠?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야 소비자들도 정말 저 기업이 저걸 미는구나. 그리고 저렇게 미는 걸 보니까 잘 만들었구나. 또는 잘해줄 거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거니까 자랑해야죠.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자랑을 하면 또 그 말삐지대가 더 잘하게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변호사님 굉장히 중요한 말 지적하셨는데 그게 또 빚이 돼서 더 잘하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앱 개발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그분들의 수고가 헛되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또 그분들이 더 격려가 돼서 더 열심히 하니까요. 여러분들 YTN 라디오 앱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앱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남겨주고 계시네요. 저희가 계속해서 인터뷰 진행하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변호사님. 오늘 MOU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기사에 어디하고 MOU 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사실 들어는 봤지만 정확하게 뭔지 잘 몰라요. 이 MOU 정확하게 뭡니까 이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의향서, 협정서 이런 용어로 많이 쓰고요. 네. 기업들이 서로 기업 간에 우리가 뭔가를 같이 하기로 했다라고 사실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요. 원래 MOU는 영어로 하면 이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그래서 Understanding 서로 이해한 것을 메모하는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약간 미국 방식이에요. 우리나라는 계약을 체결할 때 쭉 협상한 다음에 계약서가 뚝 나오는 이런 구조라면 미국은 중간에 얘기를 좀 한 다음에 우리 뭔가 서로 간에 접점이 있겠군요. 그럼 꼭 중간에 뭔가를 한번 중간 정리를 해요. 마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꼭 중간에 한번 복습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 당신의 이해와 나의 이해 이런 게 맞나요? 이렇게 적어보면 네. 그건 아닌데? 라든가 뭔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한 번쯤 정리해 놓는 게 MOU고 이게 나중에 이제 좀 더 협상이 되어서 구체화되면 계약, 어그리먼트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중간 거 없이 바로 어그리먼트, 계약서로 바로 가지만 미국식은 항상 이렇게 중간에 뭔가를 만들어서 서로 간에 그 오해도 없애고 한번 중간 점검을 하는데 원래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다가 우리나라의 MOU가 많이 이제 활발하게 된 것은 99년, 2000년도 우리나라 닷컴 열풍 불 때 그때 보면 투자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서로 부담감 있게 아직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이런 거 합니다라고 남들에게 보여줄 때 MOU라는 미국 방식을 도입해서 투자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MOU가 그때부터 많이 들어왔고 그렇군요. 요즘은 MOU가 아주 흔해졌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모든 결론을 내고 계약서 한 장을 땅땅 도장을 찍는다면 외국 같은 경우는 계약을 오고 가고 이야기를 오고 가는 과정 가운데서 중간 점검으로 MOU를 체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저는 사실 MOU 하면 굉장히 거창하고 결론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결론으로 도달하기 위한 디딤돌이군요. 오히려 이제 오늘 제가 방송에서 이 MOU를 다루려는 가장 큰 이유는 MOU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보통 보면 현업에서는 아직 계약 체결하기는 그렇고 그냥 간단하게 MOU 체결해서 바깥으로도 좀 보이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보통 의향서나 협정서란 이름으로 많이 쓴다고 했는데 이거는 전혀 서로 간에 법적 구속력 없이 신사협정 같이 하면 하는 거지. 굳이 따지자면 이런 게 보면 돼요. 계약은 결혼이라면 MOU는 이제 서로 한번 소개팅 한번 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한번 가져볼까요? 이 정도인데
소개팅 한번 했다고 결혼하라는 법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소개팅하고 약간 그냥 한번 사귀어 볼까 요 단계가 원래 오리지널 MOU의 단계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남들이 볼 때 저희 둘이 사귀는가 보다 이렇게 뭐 적절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 기업 간에 MOU를 탁 체결해서 우리 사귀기 시작합니다. 뭔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주가도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용어를 많이 하죠. 그러면 소개팅이라 하셨으면 첫째 깨질 가능성도 있고 네. 둘째 위장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있으니 MOU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 리가 없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원래 미국은 MOU가 바로 그런 소개팅의 성격이 있다라고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MOU에는 반드시 어떤 조항이 들어가냐 그러면 이 MOU는 상대방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MOU 체결했다가 얼마든지 깰 수 있는 조항도 다 들어있어요. 야, 뭐 너랑 소개팅했다고 결혼한다. 그거는 좀 웃기잖아. 이게 맞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제목은 의향서, 협정서로 되어 있고 MOU처럼 되어 있는데 내용은 계약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갑의 의무가 어떠하고 을의 의무가 어떠하고 손해배상이 어떠하고 자 이렇게 해서 딱 체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MOU에 대해서 서로 간에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기는 거죠. 갑은 근데 부담 없이 그냥 한 거야. 을은 아니 나랑 약속했잖아. 나랑 약속했잖아.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어겼을 때 너 계약 위반이야. 그래가지고 손해배상이 법원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MOU를 받아들인 정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자, 그러면 이제 법원에 가면 어떻게 판단이 되느냐. 네. 당연히 갑은 제목 보세요. 제목이 의향서, 협정서, MOU인데 그걸 왜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다음에 을은 아니 그 내용을 보세요. 제목이 아니고 내용에는 뭐 의무가 되어 있고 한번 뭐 어기면 손해배상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제목을 중요하게 볼 거냐 내용을 중요하게 볼 거냐. 당연히 법원은 내용을 중요하게 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 그러면 지금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렇게 현업 부서가 있어요. 현업은 막 어디론가 제휴도 많이 하고 이런 데는 이 MOU를 되게 가볍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뭐 MOU는 그냥 법적 구속력 없는 거잖아. 일단 다리 한번 걸쳐놓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목은 MOU나 의향서 협정서로 쓴다 하더라도 내용이 보면 계약처럼 그렇게 쓰여져 있으면 나중에 그대로 약속을 안 지키면 너 왜 나랑 결혼 안 해? 그러면 이제 결혼 안 하면은 위자료 물어주고 이런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MOU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을지라도 네. MOU의 내용 자체가 계약서적인 느낌을 띠고 있다면 법정에선 당연히 구속력을 갖는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예요? 미국은 MOU라는 게 워낙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그런 내용이 일관되게 MOU 제목과 내용이 일관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수입을 하다 보니까 제목은 MOU인데 내용은 계약처럼 그렇네요. 이렇게 되어버려서 미스매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MOU 말고 정확하게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그냥 변질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제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갑이냐 을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네. 자, 뭐냐. 보통 이제 우리가 갑이라고 할 때는 좀 더 힘이 센 쪽이잖아요. 보통 이런 MOU를 체결하려고 접근하는 쪽은 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큰 기업이랑 그렇겠죠. 계약 체결하려고 하는데 큰 기업은 쟤들 아직 믿음도 안 가고 일단은 그러면 이제 보통 을은 그럼 우리 그냥 가볍게 MOU라도 체결하시죠.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죠. 즉 을은 우리가 큰 기업과 뭔가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신뢰를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갑은 일단 너희들이랑 이걸 체결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책임 안 지는 거니까 나중에 여차하면은 그냥 없애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MOU 안에 실제 내용을 계약 내용처럼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집어넣어 버리면 나중에 이제 갑은 이거 우리가 책임 안 지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책임져야죠. 아니 MOU잖아. MOU든 뭐든 내용 보세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효력을 강화하고 싶은 것은 을의 니즈가 많고 갑은 이렇게 떼내고 싶을 때 그래서 우리가 갑이냐 을이냐에 따라서 MOU 내용을 달리 써야 돼요. 그렇겠네요. 예. 그냥 체결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인하는 게 아니라 작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인하는 게 아니라 갑의 입장에서 을의 입장에서 MOU의 그 성격에 맞게 잘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자세히 그럼 내용을 볼게요. 업무 협약인 만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유효 기간을 보통 두잖아요. 보통 이런 MOU는 아주 일정 기간 정도 그러니까 네. 본계약 체결하기 전에 일정 기간 잡아둘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의 입장일 때를 설명을 드릴게요. 갑의 입장일 때는 일단 너희들이랑 하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그냥 깰 수 있어. 이런 조항을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장 갑의 입장에서는 일단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 조항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다음 유효 기간 뭐 3개월 이렇게 기간을 이때까지 너희들하고 협상해보고 안 되면 그냥 이거 없는 걸로 한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일단 계약을 체결했지만 너희 잘못도 없고 우리 잘못이 없어도 계약은 우리 판단으로 그냥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소위 그 나쁜 남자 조항이라고 네. 하는데 뭐 너가 뭐 나쁜 짓 안 해도 그냥 나는 그냥 내 마음이 식으면 떠날 수 있어. 그때 잡지 마. 네. 이걸 이제 이런 조항, 그걸 이제 임의 해지 조항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유효기한도 딱 정해져 있다, 너랑 만나는 거 길어야 3개월이야. 그다음에 너의 잘못이 없어도 내가 마음이 바뀌면 떠날 수 있어. 이 조항을 집어넣는 게 갑에게는 유리하고요. 반대로 MOU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만 딱 발목을 잡고 싶은 이런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도 빼고 그다음에 그 마치 계약서처럼 권리나 의무란 조항 집어넣고 손해배상 조항 집어넣고 유효기한 조항도 빼고 그다음에 해지 같은 경우에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계약처럼 네. 나한테 잘못이 있을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고 이렇게 몇 개 조항만 탁 바꿔버리면 이게 성격이 확 바뀌는 그러네요. 거예요. 예. 아니 사실 저도 방송하면서 이제 여러 업무 때문에 여러 기관들하고 MOU 업무 체결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저 그냥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뭐 예, 이런 예. 이런 느낌으로 접근했는데 굉장히 나중에 저한테 칼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뭐 방송국에서 하는 MOU는 말 그대로 진짜 그 서로 그냥 평화롭게 하는 그런 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돈을 많이 넣지도 않으면서도 저쪽에 개발을 잘 하고 있어. 그러면 너 우리랑 하자 일단. 그러니까 우리한테 독점권을 줘. 이제 우리랑 같이 잘해보자. 그런데 받아들이는 쪽은 부담 없이 MOU라고 체결하지만 거기에는 독점이란 말이 그럼요. 들어가고 그 독점을 만약에 네가 함부로 깨버리면은 내가 손해배상 물리다는 조항이 중간중간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런데 상대방은 MOU라는 그 협정서라는 그 얘기만 듣고 얼마든지 내가 깰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좋은 파트너가 발견되면 그쪽으로 옮겨가고 싶은데 어딜 가니? 또 이거 깨고 가면은 또 무섭다. 손해배상 커져. 세상에. 예,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실제로 변호사님이 이런 MOU 관련해서 소송 진행을 한 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항상 저한테 이제 MOU 작성 의뢰가 들어오거나 검토 의뢰가 들어오면 물어봐요. 우리는 저쪽 발목을 잡고 싶은 건지 안 그러면은 여차하면 나쁜 남들처럼 떠나고 싶은 건지 그에 따라서 한 몇 개 조항을 손을 대는 거죠. 그러면 각자의 이익을 충분히 취했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MOU를 맺었으면 내가 얻는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업무 협약 유효 기간 이전에 또 깨고 싶다 이러면 깰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유효기한 이전이라도 얼마든지 내가 마음이 변하면 깰 수 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내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조항을 한 3개만 바꾸면 됩니다. 네. 예, 조항을 3개만 아까 말한 대로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 임의 해지 조항, 유효기한 조항, 그 조항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타이트한 MOU인지 얼마든지 내 말 한마디만 날아가 버릴 MOU인지. 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런 게 좀 이건 좀 깊은 내용인데 A사랑 B사랑 MOU를 체결했다고 막 이렇게 광고가 나와요. 그러면 나는 B사에 투자하려는 사람인데, B사가 A사 같은 큰 기업이랑 MOU를 했어. 야, B사 앞으로 잘 나가겠구나. 근데 보통 보면은 MOU 내용도 나오는 경우에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봤더니 이거는 A사가 언제든지 빠이빠이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헐거운 MOU란 말이지. 그러면 B사가 보여주기 위해서 MOU라고 체결만 했다를 뿐이지 실질은 없는 거예요. 자세히 잘 봐야겠네요. 그런 것 만약에 내가 이 B사에 투자를 하려는데 B사가 A사랑 MOU를 체결했다는 그것에 꽂혀서 하려고 할 경우에는 MOU 내용을 본다든가
그러니까 MOU를 맺었다고 해서 그게 투자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아니죠. 그냥 기사에서 어느 기업이 어느 기업이랑 MOU 맺었다 믿으면 안 되고 네. 그걸로 뭐 주식을 사도 안 되고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위험성이 아주 크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정말 MOU 관련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3개 항목 얘기해 주셨잖아요. 뭐 네. 법적 구속력 봐야 되고 유효기한, 그다음에 의무해지 조항을 상대방 잘못이 없어도 그냥 계약을 깨버릴 수 있는지 없는지 조항들. 예. 자, 요런 정보들 여러분들 사실 이거 기억하기 힘들거든요. YTN 라디오 앱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기사로 또 인터뷰 전문 보기로 올려놔요. 그럼 아까 말한 그 3개 같은 거 쑥 들어서 슝 지나가는 것들을 다시 보실 수 그럼 있습니다. 앱에다가 혹시 뭐 제가 관련 자료를 드리면 그것도 올릴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올릴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생생경제만의 앱은 아니니까요. 뭐 그렇게까지 알겠습니다. 친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변호사님.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이 관련된 자료를 더 보고 싶으시면 변호사님 개인 방송 하시잖아요. 제가 이번 기회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어디 들어가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조우성 치고 MOU 치면 여러 가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나옵니다. 유튜브에 조우성 치고 MOU 치면 일단 생생경제가 아마 가장 먼저 뜰 거고요. 최신 오늘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리고 더 심화학습을 하시면 우리 변호사님이 하고 계시는 그 개인 방송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이 기승전결해서 전이 YTN 라디오 앱이에요. 좀 변호사님 이해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MOU 관련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MOU가 상대적으로 덩치가 좀 큰 회사보다는 작은 회사들이 좀 더 유의할 점이 많을 것 같고 아까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3개 항목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추가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주로 사장님들이 많이 들으신다든가 관리직에서 많이 들으신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많은 현업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야라고 다들 생각하시네요. 그래서 그 생각부터 바꿔야겠군요. 너무나 쉽게 체결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그 현업에서 그냥 쉽게 체결한 것 때문에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업이 상대방의 발목을 잡는 MOU 방식과 우리가 나중에 떨어버릴 수 있는 MOU 방식 크게 2타입을 하나 만들어 놓고 상황에 따라서 A 타입으로 갈 거냐 B 타입으로 갈 거냐 상당히 고급 기술인데 그렇게 해놓으면 요번은 우리가 을로서 저 갑을 발목을 잡아야 돼. 그러면은 약간 계약서 비스무리하게 MOU를 쓰고 이건 오히려 갑으로서 발목 잡히면 안 돼. 그러면은 좀 언제든지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MOU 이 2가지 타입을 만들어 두는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아주 고급 기술이에요. 고급 기술이네요. 네, 오늘 MOU 관련해서 MOU 할 때 주의 사항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우성 변호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가시는 길에 앱 설치 부탁드릴게요. 저희 그 가족한테도 다 알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꿀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선물을 타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요. 제가 지인 몇 명에게 보냈다, 추천했다 이런 거. 역시 변호사님 통찰력이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조우성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생생경제 식구들은 참 충성도가 높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인증샷 보내주고 계세요. 2925님 새싹 입문했습니다. 매일 즐겨 듣긴 했는데 앱 깔아봤어요. 4064님 운전하면서 방송 잘 듣고 있어요 하셨고요. 8477님 새롭게 바뀌어서 훨씬 좋아요. 0583님 김혜민의 생생경제는 건재하군요. 반갑습니다. 생생한 목소리 알찬 내용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보내주셨고요. 3543님 변함없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2605님 7867님 6955님 8739님 8318님 3756님 다 감사합니다. 이게요 은근히 내 프로그램 몇 명이 참여했나 이거 은근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 어깨 피고 이 스튜디오 밖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6464님도 매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번창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 이벤트 계속됩니다. YTN 라디오 앱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김혜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